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파트, 실전 빈출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직류 직권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류 직권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큰 게 특징이죠. 주로 부하가 큰 기관차나 중장비 운전에 적합한 기동전동기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2번 직류 직권전동기 기동 토크 작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된다. 다른 거 읽다가 틀려버릴 수 있습니다. 2번 찍고 넘어간다. 직류 직권전동기는 부하 전류 증가하면 속도가 크게 감소하고요. 무부하 상태에서는 회전 속도가 무한대로 빨라지기 때문에 벨트 등을 연결한 운전은 아주 위험합니다. 3번도 맞다. 계자 코일, 전기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게 직류 직권전동기죠. 그래서 큰 부하 변동에도 자동적으로 회전 속도를 증가하면서 높은 부하에서도 과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무부하 상태에서는 회전 속도가 무한대로 빨라져서 아주 위험하다. 역시 가장 큰 특징은 기동 토크가 크다는 거예요. 큰 힘을 낼 수 있다. 2번에 기동 토크 작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아크 용접용 변압기가 일반 전력용 변압기와 다른 점은 물어본 게 아크 용접용 변압기예요. 아크 용접용 변압기 일반용보다 이 누설 리액턴스가 큽니다. 아크 용접용 변압기는 이 자속이 공기속을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누설 리액턴스가 큰 게 특징이다. 또한 역률의 경우에는 일반용보다 40% 정도로 매우 낮고 효율도 70-80%로 일반용보다 낮아요. 자, 이 용접기라는 게 일종의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저항 R은 I분의 V라고 했을 때 용접기는 전류는 높이고 전압은 낮추게 되는데 아크 용접 시에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조금 줄이고 전류를 약간 늘리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면 저항값이 줄어들겠죠? 권선저항이 크다도 틀렸다. 따라서 아크 용접용 변압기 나왔다. 누설 리액턴스 크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아크 용접 변압기가 일반 전력용 변압기와 다른 점 누설 리액턴스 크다. 전기기기의 냉각 매체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물, 수소, 공기는 모두 전기기기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외부로 발산시키기 위한 냉각 매체로 활용되지만 탄소는 아닙니다. 순행식, 수소냉각식, 공냉식은 있어도 탄소식 없다. 전기기기의 냉각 매체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탄소다. 보호계전기의 배선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계전기 배선시험할 때 극성 바르게 결선되었는가 확인한다. 당연하겠죠? 회로 배선이 정확하게 결선되었는지 확인하고 입력 배선 검사 시에는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모두 맞습니다. 입력 배선 검사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하지만 배선 시험에서 내부 단자와 각부 나사조임 상태 점검하지 않아요. 내부 단자와 각부 나사조임 상태 배선 시험 항목 아니다. 보호계전기 배선 시험에서 내부 단자 각부 나사조임 상태 점검 요게 틀렸습니다. 보호계전기 배선 시험 요소 아니다. 직류 직권전동기의 공급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직류 직권전동기 공급전압 극성 반대로 하면 전기자 전류 방향도 반대가 되고 계자 전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결국 둘 다 바뀌기 때문에 정작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다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전동기? 찍찍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 공급전압 극성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전기자 반작용에는 증자, 감자, 교차 자화작용이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에는 증자작용, 감자작용, 교차 자화작용이 있지만 포화작용은 없다. 자, 증자작용과 감자작용을 직축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교차 자화작용을 횡축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에는 증자, 감자, 교차 자화작용이 있습니다. 포화작용 아니다. 다음 중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가 아닌 것은 LED는 전력 제어용 소자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아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전등 불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 아니다. LED는 발광 다이오드, 트라이액, GTO, IGBT는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 맞죠? LED는 아닙니다. P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에 주된 역할을 하는 반송자는 P형 반도체 동그라미, 반송자는 전공입니다. P형 반도체 반송자는 전공. 자, 반도체 내에서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을 반송자 혹은 이동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이 반송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 일렉트론과 이 전공, 전자가 없는 빈 공간을 뜻하는 홀, 전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P형 반도체에서는 이 전기 전도에 주된 역할을 하는 주가 되는 반송자가 전공이고요.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주 반송자가 된다. 그래서 P형 반도체 전기 전도 주된 역할하는 반송자 물었으니까 전공 체크하시면 됩니다. P형 전공이다. P형 전공. N형은 전자고요. 다음 문제. 변압기에서 철소는 부하 전류와 어떤 관계인가? 철소는 부하 전류와 관계 없습니다. 4번. 부하 전류와 관계가 없다. 자, 전력 손실에는 고정손과 가변손이 있다고 했는데요. 고정손은 다른 말로 무부하손, 가변손은 부하손이고요. 이 철심에서 열이 날 때 발생하는 이 철소는 대표적인 고정손, 무부하손입니다. 따라서 무부하니까 부하 전류와는 관계없죠? 요 가변손이 부하손으로 부하 전류와 관계가 있다. 자, 대표적인 부하손으로는 본선저항에서 발생하는 똥손이 있겠죠. 똥손은 부하손,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합친 이 철소는 고정손, 무부하손입니다. 부하 전류와 관계가 없다. 보호 구간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에 의해 작동하는 계전기는 자, 유입, 유출, 전류 차에 의해서 작동한다. 차차차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작동한다. 비율 차동 계전기. 삼성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방식은 바로 세세세와 결선입니다. 세세세와 병렬 불가능. 세모 Y. 델타와 델타 Y 결선은 서로 병렬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어디 있죠? 4번. 세세세와 병렬 불가능이다. 델타와 델타 Y 결선은 삼성 변압기 병렬 운전 불가능한 결선 방식입니다. 다음 중 2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SCR은 3단자 역방향 역저지 사이리스터죠. SCR은 3단자다. 다이악, SSS, 다이오드는 모두 2단자 소자입니다. 3단자는 SCR은 3단자다. 유도전동기에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에 따라서 속도, 효율, 토크, 슬립 등의 변화를 나타낸 출력 특성 곡선에서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은 바로 4번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0이었다가 서서히 우상향하는 곡선. 요게 슬립이다.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처음에는 0인데 이것은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회전자의 전류도 흐르지 않고 토크도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손실이 없이 이상적인 무부하 상태가 지속된다면 슬립값은 계속 0이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전자 회전 속도는 항상 동기 속도보다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회전자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토크도 발생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슬립도 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처음에 0이었다가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4번이 슬립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유도전동기에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 특성 곡선에서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 요런 그림 주어진다. 아래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바닥에 붙은 4번을 찾습니다. 슬립이다. 변압기를 운전하는 경우 특성의 악화, 온도 상승에 수반되는 수명의 저하, 기기의 소선 등의 이유 때문에 지켜야 할 정격이 아닌 것은 자, 정격 전류, 정격 전압, 정격 용량은 들어봤어도 정격 저항이라는 건 없어요. 변압기 운전 시에 정격 전류, 정격 전압, 정격 용량은 지켜야 할 정격이지만 정격 저항은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은 정격 류압용이다. 류압용, 유승용 아니고 류압용. 정격 전류, 정격 전압, 정격 용량 지켜야 됩니다. 정격 저항 X. 자,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아닌 것은 또 나왔죠? 농형 보리일 하느라 바쁜데 또 불러와야 됩니다. 농형 보리일 전화델. 자, 와델 기동법, 기동 보상기에 의한 기동법, 전전압 기동법 모두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맞지만 2차 저항기법은 권산형 기동법이죠. 요 문제 초빈출입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농형 보리일 전화델. 동기기를 병렬 운전할 때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기전력의 위상이 다를 때예요. 자, 동기기 병렬 운전 조건 주파 크 위상 같아야 되는데 위상이 다르면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 기전력 크기 다르다. 무효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동기기 병렬 운전 조건 주파수, 파형 크기, 위상 같아야 되는데 기전력의 위상 다르다. 유효 순환 전류 흐르고 기전력 크기 다르다. 무효 순환 전류 흐릅니다. 따라서 요 순환 전류가 흐른다. 위상 다를 때예요. 반도체 정유 소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반도체 정유 소자로는 게르마늄, 실리콘, 산화구리는 이용할 수 있지만 자, 요 비스무트의 경우에는 녹는 점이 271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정유 소자로는 부적합합니다. 납의 녹는 점이 327도인데 이보다도 훨씬 낮은 271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 고전압, 고온을 견뎌야 되는 반도체 정유 소자로는 부적합하다. 비스무트 반도체 정유 소자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변압기 철심에는 철손을 적게 하기 위하여 철이 몇 프로인 강판을 사용하는가? 자, 변압기 철심은 철 함유량 96에서 97% 강판을 사용합니다. 자, 요건 철손의 일종인 히스테리시스톤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쓴다고 그랬죠? 이 규소 함유량이 보통 3에서 4%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철손 적게 하기 위해 변압기 철심에는 철 함유량 96에서 97%인 강판을 사용한다.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기자력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다음 중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 따라서 정유가 약화된다. 전기자 반작용 현상 맞죠? 기전력의 불균일에 의해서 정유자 편간 전압이 상승한다. 자, 정유자 편간이라는 게 정유자 옆에 있는 요 쐐기 모양을 뜻합니다. 요 하나하나가 정유자 편인데 여기에 걸리는 정유자 편간 전압이 상승하게 되는 건 역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자속 감소에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한다. 요게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고요. 정답은 4번. 자기포화 현상에 의해서 자속의 평균치가 증가한다. 요건 틀렸어요. 자기포화 현상이라는 것은 자기장 세기를 계속 높여도 자화도, 그러니까 자석화되는 자화의 세기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상태를 자기포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포화 현상에 의해서 자속 평균치가 증가하는 것과 이 전기자 반작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속의 평균치가 증가하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 볼 수 없어요.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라면 감자작용으로 인해서 계자자속을 감소시킨다. 뭐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자기포화 현상에 의해서 자속의 평균치가 증가했다. 요게 틀렸습니다. 다음 중 SCR의 기호는 자, SCR은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실리콘 제어 정유 소자로 삼극 단방향 역저지 사이리스터라고 했죠. 자, 단방향이니까 3번은 아니고요. 3번은 양방향인 트라이액 표시입니다. 자, SCR의 기호는 1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삼극 단방향 사이리스터가 SCR입니다. 자, 2번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게이트 턴오프, GTO고요. 4번은 IGBT, 절연 게이트 타입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IGBT의 기호입니다. SCR 기호는 3극이고 단방향인 1번 그림입니다. 눈으로 한 번 더 외워두신다. 보호계전기의 기능상 분류로 틀린 것은 자, 보호계전기를 기능상으로 분류하면 차동계전기, 주파수 계전기, 거리계전기로 나눌 수 있어요. 기능상 차주거다, 차주거. 저항계전기는 기능상 분류 아니에요. 보호계전기 기능상 분류, 차주거로 암기합니다. 차동계전기, 거리계전기, 주파수계전기, 저항계전기는 아니다. 기능상 차주거. 다음에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변압기의 극성이란 것은 단자에 나타나는 유기전압의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1차 권선,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 방향이 같으면 감극성, 다르면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1, 2차가 같으면 감잡았다 감극성, 1, 2차 권선 저항 다르면 저리가 가극성입니다. 같으면 감극성, 다르면 가극성. 자, 우리나라는 감극성이 표준이고요. 삼상결성과 병렬 운전 시 당연히 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1차와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 저리가 가극성이라고 했죠. 감극성 틀렸다. 2번이 정답입니다. 1,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 극성 서로 같으면 감극성, 서로 다르면 가극성이다. 병렬 운전 중인 동기발전기의 난조방지 위에서 자극면에 유도전동기에 농형 권선과 같은 권선을 설치하는데 이 권선의 명칭은 난조방지 제동권선, 난조방지 제동권선, 제동권선이죠.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도 난조방지 동그라미 하시고 제동권선 찾으시면 된다. 난조방지 제동권선. 자극면에 유도전동기에 농형 권선과 같은 권선을 설치하는데 이 권선의 명칭은 난조방지니까 제동권선이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직교인, 교직컨이죠. 자, 인버터인데 보기에 인버터가 없네요. 자, 요 역변환 장치가 인버터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것을 그냥 변환 장치,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다. 역변환 장치라고 해요. 직류에서 교류로 가는 것은 역변환이다. 직교역입니다. 직교역, 역변환 장치가 인버터예요. 직교역, 직교인,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는 역변환 장치다. 인버터. 절연물을 전극 사이에 삽입하고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누설 전류입니다. 두 전극 사이에 뭐를 넣는다? 절연물을 삽입하고 전압을 가하면 누설 전류가 흐른다.
흐른다. 전극 사이에 절연물 삽입, 누설전류 찾아야 됩니다. 전극 사이에 절연물 삽입, 누설전류다.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면서 요 단락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단락이 뭐냐? 영어로는 쇼트죠. 짧아졌다, 짧게 이어졌다, 문자 그대로는 요런 뜻인데, 단락되었다, 쇼트가 났다, 합선되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뭐가 짧아졌다는 얘기인지 요 회로도를 한번 보면, 요게 정상적인 회로라고 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N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요 회로가 단락이 되면 요렇게 빨간색처럼 어떤 선이 붙어서 회로가 짧아진 것처럼 됩니다. 전기의 특성상 저항이 붙어있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빨간 부분, 저항이 없는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르니까 요 빨간 선으로는 갑자기 정상 전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전류가 흐르면서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화재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단락입니다. 뭐가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선의 의미가 아니다. 자, 단락의 의미는 그렇고,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기동시에 회전자기에 의해서 계좌권선의 고전압이 유도되면서 절연이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겁니다. 3번, 고전압 유도에 의해 절연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권선을 단락시킨다. 기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동권선으로 이용한다. 전기자 반작용 방지 아니고요. 고전압 유도에 의해서 절연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전동기 자기기동에서 계좌권선 단락시킵니다. 직류 직권전동기의 벨트 운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자, 찍찍전동기 무부하 상태에서 회전 속도가 무한대로 빨라지기 때문에 벨트 연결이나 무부하 운전은 아주 위험하다고 그랬죠. 1번,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한다. 요게 답입니다. 직류 직권전동기의 벨트 운전 금지하는 이유는 벨트 벗겨지면 위험 속도 도달하기 때문이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바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 전압 강화를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해요. 요건 정의니까 외운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뭐가 흐를 때? 전격 전류 흐를 때 2차 측 말고 변압기 내 전압 강화를 말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전류 흐를 때 변압기 내 전압 강화다. 임피던스 전격 변내 암기하십니다.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과 관계없는 것은,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에는 가압 시험, 유도 시험, 충격 시험은 있고요. 극성 시험 없습니다.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에는 유충 있다. 가유충.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가압 시험, 유도 시험, 충격 시험 있지만 극성 시험 없다.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쳐서 벌레 잡아라. 가유충.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코일에서 발생한 전기자 반작용이 주자 속에 영향을 줘서 유기기전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전기자 반작용은 부하 역률에 따라서 크게 변화된다. 전기자 반작용이 부하 역률에 따라서 영향받는 거 맞습니다.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의 영향으로 감자 및 자화 현상, 편자 현상이 발생된다. 요것도 맞아요. 감자 현상, 자화 현상과 편자 현상이 발생된다. 맞고, 계좌 자극의 중심축과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전기적으로 90도를 이룰 때 편자 현상이 발생된다. 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3번, 전기자 반작용의 결과 감자 현상이 발생될 때 반작용 리액턴스의 값은 감소된다. 요게 틀렸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면 전동기에서는 속도, 발전기에서는 전압 변동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발생한 전기자 반작용의 자속은 부하의 상태, 그러니까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지상인 경우, 부하가 뒤진 경우에는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감자가 일어나고, 진상인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자속을 증가시키는 증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하 역률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이 변화된다. 이로 인해서 감자 자화 현상, 편자 현상 발생되고, 계좌 자극 중심축과 전기자 전류 자속이 90도 이룰 때 편자 작용이 발생한다. 모두 맞지만, 자, 전기자 반작용의 결과 감자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속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 이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을 뜻하는 리액턴스의 값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자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반작용 리액턴스의 값은 증가된다 해야지 감소된다 해서 틀린 겁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그 결과 감자 현상이 발생될 때 반작용 리액턴스 값 감소된다 X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다. 보호계전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보호계전기 시험할 때는 0점의 정확성, 시험회로 결선 시 교류와 직류를 확인하고 0점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계전기 시험 장비의 오차를 확인해야 되지만, 시험회로 결선 시 교류 극성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보호계전기 시험 유의사항으로 교류 직류 확인, 0점 정확성 확인, 시험 장비 오차 확인 있고 극성 확인 없다.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는 부비차 마시고 변압기 고장 보호하자. 자, 여기서는 차동 계전기겠죠. 비율 차동 계전기, 부홀즈 계전기가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다. 부비차. 전격 속도에 비해서 기동 회전력이 가장 큰 전동기는 바로 직권기죠. 기동 회전력, 기동 토크를 말합니다.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직권기가 가장 큽니다. 전격 속도에 비해서 기동 토크가 커서 크레인이나 전동차 등 초기에 큰 힘이 필요한 장치에 주로 이용된다. 직권기, 기동 회전력 가장 크다.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공급 전압과 부하는 일정하다 돼 있죠. 동기전동기에서 여자 전류 변화시켜도 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자 전류 변화시키면 역기전력, 전기자 전류, 역률 모두 변하지만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합니다. 여자 전류 변화시켜도 속도 그대로다. 동기발전기를 개통에 접속하여 병렬 운전할 때 관계없는 것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주파 그 위상 같을 것이죠. 전류는 관계없어요. 요 전압은 기전력의 크기, 기전력이니까 크기, 주파수, 파형 모두 관계되지만 전류는 관계가 없다. 자,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직교역이라고 그랬죠. 직교인, 직교역, 바로 인버터입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는 인버터, 역변환 장치다. 다음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 철도용 전동기는 차동 복권 전동기이다. 자, 아니죠. 철도용은 아주 큰 기동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동 복권 전동기로 안 되고 직류 직권 전동기, 찍찍 전동기로 해야 됩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 전기 철도용이다. 1번 틀렸고, 자,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맞죠? 분권 전동기의 특징입니다.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 조정 가능하다. 직권 전동기에서 부하가 줄면 속도가 감소한다. 상식적으로 틀렸죠? 부하가 줄면 속도가 증가하겠죠. 3번은 X. 분권 전동기는 부하에 따라 속도가 현저하게 변한다. 요것도 틀렸어요. 분권 전동기는 부하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정속 운동을 합니다. 분권 전동기 정속 운전이다. 4번도 X. 정답은
정답은 2번.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 조정할 수 있다.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은 자, 역회전이니까 역상제동, 플러깅 제동입니다.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했다. 역상제동이다. 역회전, 역상, 역회전, 역상. 쉬운 문제.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자, 보기를 먼저 보시면 모두 2차 유도기 전력과의 관계에 대한 보기죠. 요 아래 삼상 유도 전동기 토크 구하는 공식 보시면 분자의 E2, 2차 유도기 전력과는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2차 유도기 전력의 2승에 비례한다. 1번이 답입니다. 요 식 한번 보시고 토크는 2차 유도기 전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2승에 비례한다. 같은 말이죠. 1번 찾으시고 그냥 외운다. 삼상 유도 전동기 토크 2차 유도기 전력 E2의 2승에 비례합니다. 그냥 비례한다. 무관하다. 0.5승 아니에요. 2승에 비례한다. 전지전극과 대지저항 사이의 저항은 전지전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을 접지저항이라고 하죠. 3번 접지저항이다. 자, 이번에 대지 전극저항 아니에요. 전극 들어가고 대지 들어갔다고 대지 전극저항 찾으시면 안 되고 전극과 대지 사이 저항이니까 접지저항이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이다. 직권전동기의 속도 특성을 나타낸 것은 자, X축은 부하 전류, Y축은 속도죠. 부하 전류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직권전동기의 속도 특성이다. 자, 직권전동기는 부하 전류가 커질수록 속도는 감소합니다. 반비례 곡선 이렇게 C 곡선이 직권전동기 속도 특성 곡선이다. 직권전동기는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감소합니다. 반비례 그래프다. 낙내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하게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개전기는 바로 제폐로 개전기입니다. 다시 이제 닫혔던 폐로를 재가동시킨다. 제폐로 개전기다. 낙내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정전이 되거나 했을 때 이를 신속히 복구할 때 사용되는 개전기니까 다시 돌리자. 다시 제자를 써서 제폐로 개전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동, 과전류, 거리 개전기 아니고 제폐로 개전기다. 순간적인 사고 복구, 정전 시간 단축, 제폐로 개전기 찾으십시오. 보극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무부하시입니다. 직류기 운전 중에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는데 무부하 시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보극이 없는 직류기 운전 중 중성점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중성점 위치 변하지 않을 때는 무부하시다. 자, 보극이 없는 직류 전동기에 중성점 위치가 무부하로 돼 있을 때 전동기 회전 반대 방향으로 브러쉬를 이동시키게 되면 정류작용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정류작용을 잘 되게 하려면 무부하 시 중성점 위치에서 전동기 회전 반대 방향으로 브러쉬를 이동시킨다. 이 문제에서는 중성점 위치 변하지 않는 경우다 무부하시입니다. 그림은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회로 및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그래프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는 자, 중간에 모터 있고 트랜지스터 TR1, TR2, TR3, TR4 이렇게 4개 트랜지스터가 대각선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럴 때 아래 전류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전류 값은 A는 TR1에서 TR4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하고요. B는 TR2, TR3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요 그림 기억하시고 대각선만 적용한다. 대각선끼리 연결 TR1, TR4, TR2, TR3입니다. 정답은 4번이다. 다음 중 변압기에서 자속과 비례하는 것은 자, 변압기의 유도 기전력 공식에서 E는 4.44 F/N이기 때문에 요 자속만 남겨두고 좌변으로 이동시키면 파이는 4.44 Fn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권수 N은 자속 파이에 반비례하고요. 주파수도 반비례한다. 비례하는 것은 요 E 전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변압기의 유기 기전력 공식 E는 4.44 F/N 요 자속 파이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자,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합니다. 즉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는 반비례 관계다. 2번 저항값은 온도값에 반비례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원자 간의 마찰을 심화시켜서 전자 운동을 방해해서 저항값이 증가하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도 상승이 전자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이동을 쉽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값이 감소합니다. 반도체의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자, 유도전동기의 권선법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유도전동기에서 코일을 감는 방법은 고정자 권선에는 단층 파권이 아니라 삼상권선, 요건 단층 중권입니다. 단층 파권 아니라 단층 중권, 삼상권선을 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소형 전동기의 경우에는 보통 4극이고요. 홈수는 24개 또는 36개다. 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유도전동기 권선법, 고정자 권선에는 삼상권선이 쓰인다. 단층 파권 아닙니다. 단층 중권이다. 접지사고 발생 시 다른 선로의 전압을 상전압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며 이상전압의 위험도 없고 선로나 변압기의 절연 레벨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접지 방식은 자, 접지사고 발생 시 다른 선로 전압 상전압 이상으로 되지 않게 하고 이상전압 위험 없고 절연 레벨 저감할 수 있는 접지 방식이다.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장점만 쭉 써놨죠. 접지사고 발생 시 다른 선로 전압 상전압 이하로 하고 이상전압 위험 없고 절연 레벨 저감시킬 수 있다. 직접 접지 찾으십시오. 저항 접지, 비접지, 소리액터 접지보다 직접 접지하는 것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상전압 이상으로 되지 않게 한다. 절연 레벨 저감시킨다. 직접 접지다. 자,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은 무구저입니다.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측정 시험은 모두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만 원선도 작성 시 슬립 측정 필요 없다.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슬립 측정하지 않습니다. 무구저,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측정한다. 무구저. 삼상전원에서 이상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 방법은 자, T결선입니다. 스캅 결선. T결선은 삼상전원에서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이상전원을 얻을 수 있는 결선으로 결선의 형상이 T자형을 이룹니다. 삼상전원에서 이상전원 얻기 위한 방법 T결선이다. 이상T, 이상T입니다. 삼상에서 이상전원 얻기 위한 것은 T결선이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증가합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 계좌 전류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오히려 증가한다. 왜냐?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동기 회전 속도 공식 보면 모터의 회전 속도는
회전수는 입력되는 파워의 크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역기 전력의 크기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역기 전력 E가 클수록 회전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E는 K-N, 요게 역기 전력 공식인데요. 요건 다시 E는 V-IARA, 역기 전력이 작아지게 하는 전류 IA와 회전자 저항 RA 값을 알고 있을 때 모터의 입력 전압에서 요 두 곱을 빼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위아래 공식을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K-N은 V-IARA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 회전수 N만 남겨주고 K-로 나눠주면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비례상수, 요 K의 역수로 비례상수 K-를 써주면 요 아래 해설에 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자속과 회전수는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수는 증가한다. 자, 요 자속은 전류를 약하게 하면 자속이 감소하는 거니까 계좌 전류를 약하게 했다 자속이 감소하고 자속이 감소하면 자속과 회전수는 반비례하니까 회전수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유도해서 푸는 건데 막상 시험 치러 가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포인트만 찍어서 암기한다. 계좌 전류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증가합니다. 계약회증이다. 계약회증. 계좌 전류 약하게 하면 회전수 증가합니다. 계약회증. 회전수 증가다 증가. 뭐 하면? 계좌 전류 약하게 하면. 자, 동기기 손실 중 무브화손, 노 로드로스가 아닌 것은 자, 무브화손에는 대표적으로 철손이 있다고 했죠. 철손은 다시 뭐와 뭐의 합이다? 희규화성,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의 합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 무브화 그다음에 또 무브화손에는 풍손과 마찰손 같은 것도 속합니다. 풍손, 마찰손 같은 것은 부하에 의해서 일어나는 손실이 아니라 전력이 이송될 때 발생하는 자속 발생 손실분을 뜻하니까 풍손과 마찰손 이런 것들은 속한다. 무브화손에. 하지만 전기자 똥손, 표류 부하손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부하손입니다. 전기자 똥손은 부하손이다. 부하손은 똥손, 전기자 똥손은 부하손입니다. 무브화손에는 철손, 풍손, 베어링, 마찰손 있다. 직류전동기의 제어에 널리 응용되는 직류 전압제어장치는 찍찍초퍼, 직류 전압제어장치, 찍찍초퍼다. 다음 중 변압기 1차 측이란 통상적으로 변압기의 전원 측을 1차, 부하 측을 2차로 표현합니다. 1차 측은 전원 측이다. 변압기 1차 측은 전원 측, 2차 측은 부하 측, 1.2부예요. 1.2부. 1차 측은 전원 측, 2차 측은 부하 측, 1.2부. 50kW 농형 유도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 방식은 자,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보리, 전하델 중에 용량에 따라서 기동법이 달라집니다. 5kW 소용량은 전전압 기동법, 직입 기동이라고도 하고요. 5에서 15kW다. 와델 기동법 씁니다. 그리고 15kW 이상이다. 자, 문제 답이죠. 15kW 이상이면 기동 보상 기법에 의한 기동법이나 리액터 기동법으로 합니다. 낮은 것부터 전전압, 와델, 기동 보상 기법, 리액터니까 전하델 보리입니다. 전하델 보리. 15kW 이상은 기동 보상 기법, 리액터 기동법이다. 권선형 기동법, 2차 저항 기동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이죠. 그리고 분상 기동법이란 건 없어요.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 있습니다. 반콘 분시할 때 단상 유도전동기의 한 종류입니다. 분상 기동형. 따라서 농형 유도전동기 나왔다. 뭐 와트 신경 쓸 거 없이 보리, 전하델, 기동 보상 기법밖에 없죠. 농형은. 다음 문제. 동기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진법이 아닌 것은 자, 요건 해설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동기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진법은 다음과 같다. 단락비를 크게 할 것, 회전자의 플라이 휠 효과를 크게 할 것. 어떻게? 회전부의 관성을 크게 해서 플라이 휠 효과를 크게 한다. 소극 여자 방식 채용하고 동기와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그리고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크게 해서 지락 전류를 감소시킬 것. 요런 것들이 동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진법입니다. 단락비 크게 하고 플라이 휠 효과 크게 하고 소극 여자 방식 채용하고 동기와 리액턴스 작게 하고 역상 영상 임피던스 크게 한다. 자, 보기로 다시 돌아오면 단락비 크게 하고 회전부 관성 크게 한다. 소극 여자 방식 채용한다. 역상 영상 임피던스 작게 한다. 뭐가 틀렸죠? 역상 영상 임피던스 크게 해야 됩니다. 자, 임피던스가 뭐였죠? 교류 회로에서 저항 개념의 확장이라고 했어요. 자, 교류 파형에는 정상, 역상, 영상에 세 가지 전류 성분이 있는데요. 자, 요 값들이 평소에는 상관없는 값이지만 자, 지락 전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락 전류에서는 역상 영상 임피던스가 커야지 지락 전류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락 전류가 작아야 안정도가 증진되니까 이런 개념으로 역상 영상 임피던스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진법에서 역상 영상 임피던스 작게 한다 틀렸다. 역상 영상 임피던스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락 전류 감소시키고 안정도 증진된다.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에는 자여자기, 타여자기로 나뉘고 다시 자여자기는 직권기, 분권기, 복권기로 나뉜다고 했죠. 자여자기는 별도의 전원 없이 계자권선이 전기 와 접속돼서 자기력 선속을 발생시킨 데 반해 타여자기는 여자 전류를 외부에서 공급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자권선과 전기자가 연결돼 있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자철심에 전류자기 없어도 되는 거 타여자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아래서 트라이액을 나타내는 기호는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죠. 양방향 3단자. 요게 양방향이고 요게 양방향인데 1번은 2단자고 3번이 3단자죠. 바로 요런 모양이 트라이액 기호입니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에 트라이오드 AC 스위치. 이름에서 벌써 트라이 3단자가 나오죠.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 트라이악. 삼상제어 정유회로에서 점호각의 최대값은 바로 150도입니다. 정유회로 위상제어에서 지연되는 시간, 지연되는 각이 점호각인데요. 삼상정유회로 지연각, 점호각은 최대 150도입니다. 삼상정유회로 점호각 최대값 150도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파트, 실전 빈출 모의고사 2회 6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스피드 문답안기 3회분, 실전 모의고사 2회분 이렇게 총 300문제로 전기기기 파트 비계산 문제는 모두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전기기기 파트에 할당된 33점 중에 25점 이상은 반드시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틈날 때마다 계속 반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